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그랬습니다. 집중 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요경마의 편성은 제가 좋아하는 편성입니다. 흥미진진하고 붙어보고 싶은 일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겠습니다. 서울이고 부산이고 확실하게 붙어볼 만한 주간의 하루고 또 내용을 살려가지고 붙일 수 있는 한 건의 내용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예상가의 입장에서는 1-3차 뭐 조합의 여운 이런 거는 이제 변명에 그칠 수밖에 없죠. 무조건 1-2차 결과로만 이제 보답을 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 1호 양마는 말 그대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집중하겠습니다. 자, 서울은 축마가 서 있는 경주들이 있어요. 축 잡고 한 방을 붙여야 되는 막건들이고, 부산은 안아짜리를 노림수 놓고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명확하게 작전이 플랜 A와 플랜 B가 나와 있는 게 서울과 부산의 배팅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세가 좋죠. 시시웡, 조제로 상승세고요. 부산 쪽에서는 신인 기수들을 똘똘합니다. 송경민이도 이제는 뭐 어느 정도 감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남정혁이는 또 워낙 잘 타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는 친구고 거기에다가 침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인 기수들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2주 동안 기세가 워낙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고 계시고, 이 왕관의 무게를 제가 견뎌내야 되겠죠. 일요일 날에 이런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좀 가감하게 들어갈 때는 가감하게 들어가고, 인정할 때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억박자를 타지 않겠습니다. 자, 윤택을 믿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굉장히 또 많은 신경을 쓰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 윤택과 함께 하시는 방법은 댓글란에 있는 링크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아래쪽에 클릭을 하시면 참조 가능하시니까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요일 1경주부터 내용을 담아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1경주 가겠습니다. 거리 1200의 국산 육군 별정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기복마 접전 구도의 편성인데 축은 서 있는 경주예요. 1경주부터는 뭐 장난질만 없으면 얘는 왔다라는 얘기가 어울릴 정도로 이제 믿고 들어가는 축이 있는 그러한 경주인데, 우선 뭐 안쪽에서 인기를 모아주는 마필들부터 한두 마리씩 살피고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안쪽에는 이번에 청월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힘이 덜 찼던 마필인데요. 지난주에 장추월이가 끌고 들어왔던 모닝원더의 모계 동생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외곽으로 밀리면서 전개 자체가 좀 상당 부분 꼬였던 마필인데, 이번에 이제 장추월 기수가 직접 발주 연습까지 시행을 했죠. 전개만 안쪽에서 잘 풀리면 향후 기대치가 좀 있는 마필이 이번에 청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4번의 썬더러는 딱 한 발 써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요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래 반응이 있어가지고 선행을 가면 더 좋죠. 근데 이제 초반에 선행을 가면 끌리는 게 심하다 보니까 이 마필은 좀 전개가 애매한 상황인데, 30조가 요즘에 최후의 카드 코지 기수한테 많은 마필들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팔리면 재미는 없는데 말은 많이 좋아졌으니까 체크는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의 마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자, 6번의 라운더 번개, 조상범이가 기승을 하고 있죠. 6번의 라운더 번개 같은 경우는 조상범 기수가 작년 말 라운 사파이어, 라운 플레어 등에 기승을 해가지고 선전을 했어요. 뭐 그때 빼고는 뭐 작년 한 해 단 한 번도 입상을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1조 마방의 승부 카드는 아니죠. 냉정하게 승부 카드는 아닌데, 이번 경주에서 이제 선입권 마지막에 한 발 노려볼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사이즈인데, 뭐 일단은 직전 경주 때보다 말은 좋아졌으니까 살짝 체크만 해두겠고요. 자, 7번의 델타 대천이 마체가 작죠. 420kg대 작은 마체를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마체가 작아서 이제 몸싸움도 안 되지만 모래를 맞지 못하기 때문에 전개를 잘 풀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서 초반에 스타트 능력이 굉장히 향상된 요런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어찌됐든 간에 얘는 절대적으로 모래를 피해서 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두권 바깥쪽에 그리고 최대한 체중 자체를 요번 경주 불려서 나와야 된다. 체중 체크를 꼭 해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여기서 제가 된다 안 되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현장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놓고 들어갈 축을 말씀을 드리면 9번의 세븐카이저입니다. 데뷔 이후에 가장 약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뭐 순발력도 있고 심지어 선행을 못 간다고 하더라도 선입으로도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마필인데 4조 마방에서 마이야를 태운 이유는 실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3착 승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무조건 강공이고 작년에 4조 마방에서 마이야를 24번을 기승을 시켜가지고요. 6번의 우승, 2착을 4번을 맞습니다. 그만큼 믿는 기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이제 9번의 세븐카이저는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나머지 마필들 글쎄요, 뭐 이런저런 마필들 뭐 크게 특징 있는 마필들이 없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경주는 9번의 세븐카이저는 믿고 들어가는 축마가 맞고 배당 쪽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2번의 청얼이고 그리고 이제 직전 대비보다 좋아진 게 4번 그리고 이제 7번 델타 대천 요 정도 선상에서 1경주를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네, 2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거리 1300m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내겠습니다. 인기마가 이제 2번에 은빛 유혹, 5번에 골든 세이브, 6번에 블레이징 엔진 3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자, 승군 착손에 걸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지적인 부분도 잘 따져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자, 일단 안쪽에 있는 2번의 은빛 유혹은 제가 지난번 경주에 강력하게 추천 경주 축마로 선정을 했고 놓고 때렸던 그런 전력의 마필인데 이게 겁이 많아요. 겁이 많기 때문에 경주 도중에 바깥쪽으로 이 기대는 게 굉장히 심한 마필이죠. 이 내측에서는 외곽 마필을 병풍을 삼아가지고 전개를 풀면 좀 낫기는 한데 어차피 이제 직선주로 들어가면 어차피 외곽을 기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진로를 이제 좀 수월하게 풀어나가느냐 그런 게 좀 단점이 있는 마필이죠. 어차피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어찌됐든 조교는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센 말은 아니에요. 얘가 인기 1위까지 지금 강하게 팔려 나가고는 있지만 센 말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 자, 요번 경주 터뜨리면요 이 3번의 X10이라는 마필 요거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선취임 능력을 다 보유를 했는데 아직 이제 말이 어리다 보니까 약간 실전에서는 엉성한데 직전 경주도 경주 당일날 2역에서 이제 장추열로 기소가 바뀌고 나서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를 펼쳤던 그러한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승선 통과하기 딱 100m 남겨놓고서 장추열 기수가 엉덩이를 들었습니다. 추진이 없었다라는 측면이죠. 자, 근데 요번에 이제 프로카니가 기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51조가 이제 용병 기수들을 기승을 시켰을 때 CC왕이라든지 프로칸을 기승을 시켰을 때 또 결과물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못 들어오더라도 기억은 해놓자. 자, 미리 말밥을 좀 주고 싶은 마필이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자, 4번에 천지 탱크 인기마죠. 자, 5번에 골든 세이브 인기마고요. 그리고 이제 추입으로 올라오는 6번에 블레이징 엔진 얘도 이제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이 안쪽에 있는 4번의 천지 탱크를 얘를 이제 축으로 가야 될 경주라고 이제 판단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 이 천지 탱크의 모계 형제마가 클리어검, 소베라니아, 스마일킨이 어느 정도 다 뛰었다라는 측면에서 특히나 이 말은 순말이죠. 혈통적 기대치가 몸값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가 9천만 원이기 때문에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모두 다 외곽에 불리한 게이트 조건 속에서 그래도 선임 능력으로 끈끈하게 올라왔던 그러한 마필인데 이제는 모래도 잘 맞고요. 늘어난 거리가 그렇게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요번 경주에서 강공으로 나올 수 있는 말, 조교 상태로 좋은 말, 4번은 천지 탱크를 축으로 풀어나가는 경주고, 예, 골든 세이브는 3착 승군에 이제 장추열이를 콜아놨기 때문에 강공을 노려볼 수 있는 말인데, 얘도 안을 좀 기대는, 내측을 다소 기대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예뻐 보이는 거죠. 6번의 블레이징 엔진. 직전 경주 신규 외국인 마주의 데뷔전이었지요. 왕호이 마주. 바로 입상을 차지했어요. 초반에 이제 모래를 못 맞았는데 안쪽을 뚫어가지고 막판에 쓱 하고 올라왔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얘는 좀 뒤에서 올라오는 추임마니까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 7번의 하피번은 뭐 끈적끈적하게 올라오긴 하는데 아직 뭐 크게 변화가 없고요. 이 외곽에 있는 10번의 드림 다이아가 이거는 지금은 아닌데 얘가 변화가 찾아오고 있거든요.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이 10번의 드림 다이아. 요번에는 많이 좋아졌는데 사이즈는 안 돼요. 사이즈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마필이다. 요번에 바닥을 쓸어 놓으면 다음 경주 때 딱 이 승부 경주를 한번 갖다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주는 추천 경주입니다. 예, 이거는 강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4번에 천지 탱크를 놓고 풀어가는 경주고, 저는 4번, 2번이 들어오면 그냥 반번전만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말은 6번 블레이징 엔진, 5번에 골든 세이브, 이런 말들 재밌습니다. 자, 3번의 엑스텐도 상당히 재밌는 마필이고요. 어찌됐든 실전 배튼 4를 놓고 한번 풀어가자 말씀을 드리고 3경주 가겠습니다. 자, 3경주 거리 1700 국산 육군 경주는 오늘 일요 경마의 첫 번째 추천 간심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3경주는 추천 경주입니다. 강도 올려가지고 붙어볼 만한 그럴 값어치가 있는 경주고 욕심 한번 내겠습니다. 자, 일단 미운하고 우나 단독 선행 찬스를 붙들고 있는 게 안쪽에 3번의 럭키조이입니다. 럭키조이는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죠. 지난번 경주는 11번 외곽 게이트에서 뺑뺑 외곽을 돌다가 중반에 걸음이 무뎌졌는데 그냥 50조 마방에서 요번에 이제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애매하게 1300이나 1400 갖다 쓰면 거기는 빠른 말들이 많으니까 선행은 못 갈 텐데 차라리 좀 경주 페이스가 느린 육군 기복마 편성에다가 갖다 쓰면 어찌됐든 간에 선행은 나갈 수가 있으니까 차선책을 택한 것 같은데 요거 먹힐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3번의 럭키조이는 가져가야 되는 전력의 마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자, 여기 이제 놓고 들어갈 말은 요겁니다. 5번의 더 선 커밍입니다. 5번의 더 선 커밍. 지난번 경주 때 제가 머니포 시즌 미스터 카를 한 방을 딱 쳤는데 마지막에 썰매 타고 올라왔던 말이 이 5번의 더 선 커밍이에요. 끝걸음 자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경주를 4번밖에 안 치렀죠. 아직까지 어린 마필이고 실전을 통해서 계속 지금 걸음이 향상이 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이번 경주 선행마가 있느냐, 특출나게 빠른 편성이냐, 아닙니다. 충분히 라스트 뒷심을 발휘해 볼 수 있는 조건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11조 마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배고픈 마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들이 어느 정도 걸음 자체가 좀 터졌을 때, 변화가 찾아왔을 때 세게 조교를 하면서 실전의 걸음을 바로 끌어올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5번에 더 선커밍을 놓고 때리는 게 이번 경주는 정답이다. 예, 5번이 충막감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6번, 7번, 8번 예, 뭐 보지 않습니다. 8번의 델타 차강도 앞에 한번 갖다 붙일 수 있는 빵소는 있는데 글쎄요, 뭐 아직까지 늘어난 걸음은 없고, 문제의 마필이 9번 망금 크라운인데 이게 보시면은 1200을 2번을 갖다 쓰고 지난번에 1700m에 자신있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생각보다 말이 풀빵이더라고요. 예, 걸음도 뭐 특출나게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전개가 안 풀린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말이 굉장히 밋밋했습니다. 좀 실망스러웠던 말인데 당연히 요번에 조교의 강도를 끌어올리긴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걸음 자체가 올라왔다,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얘가 아마 현장 가면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약간은 불안 요소가 있는 전략의 마필이 9번의 망금 크라운이고요. 자, 여기 이제 10번의 지산 레이블입니다. 데뷔 전 11월 15일 날 막판에 엄청나게 추입으로 날라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 경주는 속된 말로 이제 현장에서 배당판이 떴더라고요. 배당판 자체에서 아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어린 마필이고 1700이고 거리를 늘렸기 때문에 당연히 뭐 좋아 보일 수는 있겠죠. CC1까지 기승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직 어린 마필이 거리를 갑자기 대폭적으로 늘려갔을 때 그게 추임마라고 한들 걸음 자체는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코너 4개짜리를 바로 소화를 해내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얘가 CC1이 이제 기승을 했기 때문에 최저배당 깜빡이 막건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감하게 요거는 한번 좀 잘라내고 들어가는 게 재밌지 않겠느냐. 오히려 역으로 너무 많이 팔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는 일단 5번에 더 선커밍을 놓고 들어가는 추천 경주예요. 얘를 중심으로 이제 잡고 들어가는 추천 경주인데 10번보다는 9번보다는 3번의 럭키조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발전 기대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뭐 8번 델타 채강 요런 말들이 좀 삼삼하게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곽의 9번 뭐 요거는 배당 보고 살짝 맞춰가는 정도고요. 10번의 지산 레이블은 꺾을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하고 4경주 갑니다. 네, 4경주 들어갑니다. 거리 1400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는데 이제 떠오르는 3세 강자가 2마리가 있죠. 3번의 클러치 매직과 바깥쪽에 10번의 홀리티아라 2마리가 이제 최저 배당으로 팔리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에서 이제 밑줄 긁고 한번 우리가 관심 가져볼 배당말은 요거예요. 1번의 혁명의 질주가 되겠습니다. 말 이름이 계속 그래서 그러는지 혁명은 못 일으키고 계속 착승권만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최근에 몰에 대한 반응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서서히 29점 하방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 팔리면 재밌을 그럴 전략의 마필입니다. 자, 여기 이제 3번의 클러치 매직과 바깥쪽에 있는 10번의 홀리티아라 2마리가 이제 최저 배당으로 인기를 모아주는데 7번의 마천월드 같은 경우는 승군전인데 뭐 물론 직전 경주에서 선입권 뚝심을 발휘를 했습니다만 인정이 되지 않은 편성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때 대끼리 한 방을 쳤던 기억이 있지만 안말 경주였고 거기에다가 상대 마필들이 워낙 약했던 경주였어요. 이번 경주는 앞에도 이번 경주 나갈 수 있을지가 약간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기마로 팔리겠지만 이제 메리트는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고 자 바깥쪽에는 10번의 홀리티아라는 1억 3천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40조 마방에서 안말 대상 경주 겨냥하고 키우고 있는 말이죠. 의도적으로 지난번에도 따라가 보고 근성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상태적인 부분도 좋아서 뭐 비록 안말 경주 2번 이기고 이번 경주 승군전을 치르고는 있지만 기세로 밀어붙여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이 10번의 홀리티아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좀 회복세의 단계로 어느 정도 올려놓은 11의 에코월드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인데 3번이 선행을 나가면 충분히 돌릴 수 있어요. 클러치 매직이. 근데 이제 실전 배팅은 10번을 놓고 풀어가는 게 정답이다. 10번 놓고 3번의 클러치 매직 1번의 혁명의 질주 바깥쪽에 11의 에코월드까지 이러한 그림을 그려보는 4경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5경주 가겠습니다. 거리 1300m죠.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4경주하고 비슷한 맥락의 경주인데 능력 있는 말들이 앞서 있는 경주입니다. 그 마필들 안에서 축 잡고 잘 골라야 되는 경주인데 8번의 동강의 스타는 취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총 10마리가 뛰는 경주가 됐는데 1번의 럭키선이나 44주간의 공백기 지금은 당장은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고 3번의 브라운 맘마는 이거 지난번 경주 약한 편성 이기고 올라왔는데 이게 많이 더 좋아졌어요.
이 오버애널라이즈 자마들 특성 자체가 한 번 걸음이 쫙 올라가면 연전연투 해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한별이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상태도 직전 경주보다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뭐 4번, 5번, 6번 세게 보지 않습니다. 7도 보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외곽의 인기 말들인데 9번의 거센대로는 일단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요거 센 말입니다. 직전 경주에서 공백기간 주행제건 받고 돌아와서 제가 상태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다.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뒀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그거를 무시하듯이 편안하게 선행을 가서 여유 있게 한 바퀴를 돌렸던 마필입니다. 어차피 오늘도 선행입니다. 안쪽에 4번의 스터닝 서브나 5번의 주링 스카이가 있지만 아마 이제 마이야를 기승을 시켰다는 측면을 우리가 계산적으로 봤을 때도 얘는 선행을 가기 위해서 마이야를 태웠고 얘는 근데 웃긴 게 데뷔전에서 취입으로 왔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9번의 거센대로는 놓고 들어가는 축마가 맞고 지난번에 이제 승군전 약간 탐색전을 펼쳤던 10번의 리플렉트 그리고 훈련 상태가 뛰어난 11의 글로벌 챔프 아무래도 이제 능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안쪽에 3번의 브라운 맘마가 좀 배당이기는 한데 9번, 10번, 11번, 3번 이렇게 이제 4마리 측면에서 가장 능력으로 앞서 있으니까 순리대로 좀 풀어보자. 자, 9번에 거센대로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후차권에서 3텐 열하나 3마리가 비슷비슷한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10번의 리플렉트가 좀 더 요번 경주 완성도를 끌어올려서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9번, 10번 요 막건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잡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6경주 거리 1300m가 되겠습니다. 호남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노림수가 있는 경주 그리고 인기마가 한두간 불안한 경주 현장에서 강도 조절을 해볼 수 있는 판때기가 6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리가 1300m 레이스인데요. 앞선 자체가 은근히 좀 단단한 경주인 게 안쪽에서는 일단 2번의 서울 빙고 얘가 치고 나가는 경주고 그리고 이제 중간 측면에서는 이제 5번의 거센 빅맨 얘도 선입권에서 곱게 따라가면서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조건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7번의 그레이고 그리고 8번의 짜릿한 행복 이런 말들이 인기마로 팔리겠죠. 9번의 스포르차 같은 경우는 이제 포기를 해줘야 되는 마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의 세종파워는 아직 실전에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를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항상 끝걸음은 끝걸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조교의 강도도 끌어올렸으니까 말을 좀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는 배당권으로 챙겨가야 되는 그런 전개입니다. 자, 이제 5번, 8번 두 마리가 최저 배당입니다. 5번을 놓고 들어갈 것이냐 8번을 놓고 들어갈 것이냐인데 이게 단순히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정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5번의 거센 빅맨은 일단 전개가 좋잖아요. 선입권 안쪽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말이고 지난번 경주 3착을 했지만 착차가 없었고 의도적으로 이번에 1300으로 제가 잘 뛰는 거리에 갖다 썼고 어찌됐든 간에 얘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마필인 맞는데 지금 이 8번의 짜릿한 행복이 직전 경주 12월 21일 날 경주를 보시면 3번 게이트 바깥쪽에서 선두권 붙어가지고 막판에 간신히 버텼죠. 막판에 이제 위즈 퍼펙트한테 따일 뻔했습니다. 어찌됐든 걸음의 여력으로 봤을 때 8번의 짜릿한 행복은 요번에 이제 불안한 인기마로 현장에서 또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1월 21일 날 데뷔전에서 1번 게이트 선입권 안쪽 따라가면서 근성을 발휘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정상 히어로라는 마필 토요일 날 나오는 말인데 그 말에 바깥쪽에 붙으면서 그 페이스에 살짝 녹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반의 끝걸음이 좀 덜덜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 경주는 정상 히어로가 없습니다. 빠른 말이 없습니다. 얘가 선행입니다. 얘가 선행입니다. 일단 51조 마방에서 가장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대만 있다면 그리고
짜릿한 행복, 이렇게 전력들 자체가 좋은 말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8번의 짜릿한 행복은 요번 경기에 선행을 가면 덧til 빵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어차피 안쪽에 2번에 서울 빙고던 뭐 5번에 거센 빅맨이던 얘네들은 선행만은 아니거든요. 선입형 마필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8을 놓고 풀어가는 게 맞다. 얘가 충막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6경주는 8번에 짜릿한 행복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2번에 서울 빙고, 5번에 거센 빅맨, 그리고 이제 추입권에서 좀 살리고 들어간다라면 11나 세종 파워, 요렇게 정리가 가능한 경주고, 7번의 그레이고는 제가 설명을 좀 안 드렸지만 얘는 현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중 체크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현장까지 좀 유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중심은 8번의 짜릿한 행복이다.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요경마 두 번째 승부경주입니다. 거기에 오늘 일요경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때기 동틀대 메인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메인입니다. 하루에 저는 메인 추천 경주가 딱 하나입니다. 금요일에도 하나고요. 토요일에도 하나입니다. 일요일은 부산에 있기 때문에 서울, 부산 각각 하나씩을 가져가는데 뭐 준메인, 뭐 하이라이트 요런 거 없습니다. 동틀대 메인 딱 하루에 한 경주에 우리가 몰빵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번 7경주를 잡아야 되는 경주예요. 예, 무조건 메이드를 시켜야 되는 경주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싶은 그러한 판때기가 요번 7경주입니다. 일단 안쪽에는 1번의 라온니진스키는 말이 좋아요. 지난번 경주 외곽을 감아 올라오면서 막판에 상당한 뚝심을 발휘를 했던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모래를 좀 못 맞죠. 그렇기 때문에 승군전에 늘어난 거리는 상관이 없지만 안쪽에 1번 게이트가 약간 독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조제로가 얼마나 현명하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게 관건인데 이거는 일단 봐줘야 됩니다. 상태가 좋기 때문에 봐주고 가는 마필이고, 이번에 원더풀 웰스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이제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말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이번에 보강된 것도 없고, 자, 지난번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3번에 간다고 999 터뜨리고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편성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4번에 파사스퍼트, 얘 인기마죠? 인기마예요. 혈통적인 기대치도 좋고 거기에다가 승복기도 있는 말이고 라스트 뚝심도 있는데 이거 지금 저는 꺾을 예정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단 1200과 1600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코너를 돌아야 되는 경주 조건이고, 그리고 이 마필은 고개가 높습니다. 고개가 높은 마필들은 코너가 많은 경주를 만나면 만날수록 불안해집니다. 아직까지 어린 마필이고요. 지금 다른 마필을 보시면 혼합 4등급에서 공중전 뭐 이것저것 산전수전을 다 겪었거든요. 그런 마필들 틈바구니 속에서 4번의 파사스포트가 들이댄다? 저는 쉽지 않은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4번의 파사스포트는 아무리 기세가 좋다라고 한들 요건 이제 꺾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걔들 계속해서 이동화가 기성을 해오다가 요번에 이제 송주 처리로 교체가 된 것도 약간 꺼림칙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6번의 청룡의 칼은 얘기가 좀 다르죠. 일단은 뭐 선행이잖아요. 선행도 되고 뭐 선입도 되는 말이고, 거기에다 이제 감량 이점도 있기 때문에 경주 조건 자체도 워낙 좋고, 6번의 청룡의 칼은 인기 1위인데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납득이 되는데, 자, 그러면 1도 모래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그쵸? 4는 꺾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8번의 자체 발강은 2번 왔으면 됐습니다. 3번 연타는 어려운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9번의 메가스텝이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 좀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13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5번을 들어왔으니까 나름대로 꾸준한 그런 전략의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뛰고 나서 공백 기간을 가졌습니다. 10주 동안 쉬었다 나왔는데, 일단 이 말은 마체가 420kg대밖에 안 됩니다. 작은 마체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1600은 처음이에요. 1700은 뛰어봤지만. 근데 요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말이 의도적으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체중을 불려 나온 것 같습니다. 새벽조교 때 걸음이나 외형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마체가 달라졌어요. 마체가 달라졌고 5살짜리 앞말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선 최근에 계속해서 연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한 5번의 경주를 계속 2등, 뭐 우승, 뭐 3차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마필 보호 차원에서 한번 쉬었다가 온 느낌이 강력하게 나는 말이 9번의 메가스텝입니다. 그리고 쉬었다 나오면서 말이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이 메가스텝이라는 마필이 생각보다 정직한 마필입니다. 조교가 좋을 때는 또 그만큼 뛰는데 조교가 안 좋을 때는 또 그만큼 못 뛰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요번에 보시면 6번의 청룡의 칼이 전개를 한번 그리죠. 6번의 청룡의 칼이 이제 선행 가지 않습니까? 6이 이제 선행을 뽑겠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뭐 2가 붙던 4가 붙던 뭐 8이 붙던 요렇게 이제 갈 겁니다. 얘네들은 어차피 쓰러지는 말들이라고 봅니다. 쓰러지는 말들이고, 그러면 이제 직선주로 들어가면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게 1, 그리고 좀 사이즈는 떨어져도 7, 바깥쪽에 9인데, 저는 얘네들이 이제 쓰러진다라는 가정을 그리고서 접근하는 경주기 때문에 메가스텝에게 분명히 저는 기회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요번 7경주의 메인은 9번의 메가스텝은 아예 한번 중심으로 잡고 9, 6이 이제 한 방이 되겠죠. 이거 먹을 배당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9번 메가스텝은 현장에서 좀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9 놓고 한번 강도 올려서 붙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조합까지 현장에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8경주 가겠습니다. 자, 8경주 거리 1800입니다.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축이 있는 경주다. 축 잡고 들어가는 경주고, 후차권 막권에서 강축에 저배당 없다라는 경마장 속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축이 있으면 최저 배당으로 끝나는 경우보단 이 꼬랑지에서 배당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 금요일 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슈펙스 위너, 걔가 이제 강축이었고, 저도 가속제일이라는 마필을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최종적인 막권 조합에 점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이 좀 솔찬게 나왔는데, 이번 8경주가 그렇습니다. 축은 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2번 오썸킨, 얘가 이번 경주 축막감이 맞습니다. 지난번 경주 외곽 따라가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했는데요. 요번에 선행이죠.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이고요. 특출나게 빠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2번은 오썸키는 믿고 들어가는 축마가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1번의 패션스타죠. 2번, 1번 이 두 마리가 이번 경주 최저 배당인데, 1번의 패션스타가 지난번 경주 인기를 모았는데 되게 말이 싱거워졌더라고요. 예전에 9월 달의 경주 때 보시면은 얘가 오썸킨을 한번 이겼던 과거 전력이 있어요. 근데 직전 경주 말 타는 걸 보니까 말이 전개도 무리한 게 없었습니다. 편안하게 잘 탔는데 걸음이 안 나옵니다. 마지막에 정말 걸음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새벽 조교를 통해서 뭔가 발전을 시키고 변화를 시키려고 조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좋아졌다라는 느낌 자체가 없어요. 근데 또 인기마로 팔려. 그렇게 되면은 이거가 이제 우리가 효율성을 따져보면 값어치가 좀 떨어지죠. 1번의 패션스타가 아무리 상대 마필들이 허접하다라고 한들 1번의 패션스타는 좀 손이 안 가는 막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드는 거고. 자, 그럼 뭐 3번 4번 지우고 5번의 추풍령도 감량은 있지만 워낙 뒤에서 올라오니까 얘도 지우고, 요거 좋아졌거든요. 7번의 신의 반전, 그리고 이제 8번의 블랙 사탕은 약간 이제 출전 축이 밸런스가 깨지긴 했지만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는 말이니까 얘도 이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바깥쪽에 있는 10번의 월드 조이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세게 보고 싶지는 않은데 지난번 경주에 간신히 마지막에 이제 뚫어가지고 들어왔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워낙 편성이 별게 없더라고요. 또 임다빈이가 이런 말들 잘 타니까, 어찌됐든 자기가 잘 알고 타는 말이니까
한 번은 다 가져가 볼 만한 값어치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8경주는 2번 오썸킨이 축마다. 저는 2번, 1번 깜빡이에 막건을 못 사겠습니다. 그러면 7번, 8번, 10번 차선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충분히 직전 경주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막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9경주로 넘어갑니다. 네, 구경주 거리 1800m입니다. 2구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구경주는 능력마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강축이다, 뭐 인기일이다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냥 능력마가 나옵니다. 3번에 그대만 있다면 요게 요번 경주 이제 출전하고 있는데 이 기세대로라면 이게 올해 그랑프리까지도 한번 어찌됐든 간에 넘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의 마필이 저는 3번에 그대만 있다면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쌍두마차가 두 마리가 있잖아요. 로시라는 마필 그리고 그대만 있다면이라는 마필 두 마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승군전이었죠. 1400 첫 도전이었는데 힘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50%도 쓰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연습주행으로 그냥 뭐 초반부터 끝까지 채찍도 쓰지 않고 붙들고 그렇게 여유 있게 들어왔단 말인데 정말 세다.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단 말이 3번에 그대만 있다면 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제 1800m 거리 첫 도전이긴 하지만 53회 가벼운 부담 중량이기도 하고 요번 경주에서 쓰러질 말은 아니지 않겠느냐. 3번 그대만 있다면 얘는 축으로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맞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후차권을 잘 골라야 되는 경주죠. 1번에 드론킬러 그리고 4번에 제타마스터 그리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바깥쪽에 뭐 6번의 신의 이름은 사이즈가 미달이고 7번의 브라운골드 같은 경우가 1800을 거리를 줄여가지고 나왔는데 얘도 페이스가 안 맞죠. 얘는 앞이 무너져야 되는 페이스인데 이번 경주는 앞이 살아있는 조합의 막건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자력으로 좀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8번의 우마포이가 좀 조교를 똘똘하게 요번에 해서 얘가 조금 이제 재밌는 정도 얘가 이제 앞에서 버티면은 우마포이 정도가 버틸 수 있는 그림이고 바깥쪽에 구탄 열하나 얘네들은 이제 싹 다 걷어내겠습니다. 맥을데이 같은 경우는 추입인데요. 어찌 보면은 얘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예, 워낙 이제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4번의 제타마스터는 지금 6연타 중입니다. 완전히 걸음이 터졌죠. 기세가 너무 좋아요. 지난번 경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12월 7일 날 2군 경주에서 입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도 가볍다. 추입이 안 먹힐 거다.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니까 바로 역으로 때리고 들어왔단 말인데 어찌됐든 간에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의 흐름은 이번 경주 선행은 3번이에요. 그대만 있다면. 그러니까 페이스가 빠릅니다. 3번이 선행을 가면 얘가 바닥에서 자력으로 추입을 해가지고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타기에는 페이스가 빨라지면 제타마스터에게는 결코 유리하지가 않죠. 결국은 얘가 이제 최저 배당으로 팔릴 건데 제가 금요일 날에 슈펙스 위너 들어올 때 어메이징 원 요게 깜빡이 팔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얘가 슈펙스 위너 페이스에 따라가다가 퍼질 가능성이 높다. 현실이 또 그렇게 됐습니다. 뭐 맞추진 못했지만은 오착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됐죠. 제타마스도 이제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묻어 들어올 수 있는 게 지난번 경주에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마필 준비조차 안 돼 있던 마필 1번 드론킬러 저는 뭐 현장에서 사각만 좀 괜찮다라면 3번 1번 한 방을 좀 사고 싶은 경주입니다. 3번 1번에 집중하고 싶은 경주고 여기 이제 받쳐갈 게 뭐 8번의 우마포이 정도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현장에서 조율 잘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번 1번을 제일 위로 올리는 막건이다 말씀드리고요. 막판으로 넘어갑니다.
자, 일요 경마 막판입니다. 10경주월이 1400입니다. 국산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요 경마의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경주가 굉장히 또 중요한 또 8부 능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능력 차이가 적은 마필들 간의 이제 접전구도 편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안쪽에 있는 2번의 임로가 인기 1위로 자 급부상하는 경주죠.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는데, 이 중요한 거는 이번에 임로가 잘 뛸 때는 기가 막히게 잘 뛰는데, 이게 못 뛸 때는 또 기복을 보이는 약간 부침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11월 달에 선행 갔을 때, 그리고 9월 달에 앞에 갔을 때 오히려 결과물이 좀 안 나왔던 그런 케이스의 마필인데, 어찌됐든 인기 1위로 팔리고 있는데요. 뭐 그 정도로 능력이 센 말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의 한강보스는 기수는 마음에 드는데 경주 조건이 너무 불합리한 그런 경주 조건이고, 4번의 신의 여제가 지난번 1200m 선두권 바깥쪽에서 끈기 발휘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텼는데요.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게 워낙 센 말들하고 많이 뛰었어요. 9월 달에도 1400에서 따라가서 결과물을 냈고요. 지난번 경주로 따라가서 이제 결과물을 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안 될 거는 없습니다. 4번의 신의 여제도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자, 이게 말이 좋아진 게 5번의 드래곤 킹덤, 얘가 정말 말은 정말 좋아졌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부담 중량이죠. 57의 높은 부담 중량을 과연 요번 경주 선두권이 단단한 경주에서 이제 버텨낼 수 있겠느냐, 요건데, 이거는 선입도 되고 추입도 되는 전천후의 마필이죠. 지난번 경주는 좀 우인 처리가 제대로 이 말의 능력을 좀 끌어내지를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찌됐든 조교는 좋고 말은 좋기 때문에 고사인은 나올 겁니다. 고사인은 나올 건데, 과연 이게 요번에 이제 앞이 이렇게 단단한데 그 틈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전개적인 부분만 따지면 6번의 이스트 강정, 얘가 또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최근 2번의 경주 여운 남기고 3착하고 있지만, 요번에 이제 편성형이 또 해볼 만한 그런 경주 조건을 맞이를 했고, 원래는 이제 선행마였죠. 근데 최근에 D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각질 변경을 서서히 해 가고 있는 전략의 마필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뭐 7번, 8번 특징 없고요. 9번의 팔로엘토는 직전 경기 선행을 갔으면 왔을 상황인데 선행은 못 갔죠. 요번에 또 앞이 좀 빠릅니다. 1도 있고 4도 있고 바깥쪽에 뭐 11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봤을 때 쉬운 그림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경주는 추천 경주로 가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4마리를 먼저 위로 올립니다. 6번의 이스트 강적을 위로 올리고 5번의 드래곤 킹덤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2번의 임로, 그리고 4번의 신의 여제, 6번, 5번, 2번, 4번인데 이 중에서 믿고 들어가는 징카 놓고 깔끔하게 막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경마는 모두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0경주까지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 마지막 경주는 2번에 임노가 축은 아니다, 요거 이기러 가는 놈 놓고 경마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부산 경마 총 7개 경주가 짜여져 있는데 부산으로 바로 함께 넘어가시죠. 자, 무거운 마음으로 비장한 각오로 부산 경마로 넘어옵니다. 일요일날 부산 교차 7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부산 교차 1경주의 거리 1300m 경주인데, 저 금요 경마에서 제가 뭐 1-3착이 됐다, 꼬랑지끼리 조합이 됐다, 이런 거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변명이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7개 경주를 잘 가지고 제가 수라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안쪽에는 이번에 오버 레인보우는 일단 라스트 추임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 실전을 거듭을 하면 할수록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길목을 지켜야 됩니다. 4번의 썸싱엘스는 지난번 경주가 여유가 있었지요. 물론 뭐 약한 편성 이기고 올라오긴 했지만, 이번 경주는 또 3착 승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 경주 때보다 조교의 완성도 역시 또 더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4가
대가리가 맞습니다. 4번은 썸씽 엘스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맞고 5번은 여수루게스타는 워낙 D가 없고요. 뭐 6, 7 다 마찬가지입니다. 8번은 정문 펠릭스는 또 57인데 지난번 경주 실격 처리당했죠. 그래가지고 복귀전을 아예 서승훈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편성은 되는 편성입니다. 가져가야 되는 전력이 마필이고. 자, 문제는 이제 10번에 오아시스 0인데 오아시스 0이 데뷔전을 잘 뛰고 지난번 경주는 선행 가서 중반에 덜미를 잡혔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거리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인기를 모아주는데 이게 골마겸이 계속 떠 있습니다. 골마겸이 계속 떠 있다 보니까 출전 주기가 또 길어져 있는 그러한 조건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 상태가 100이라고 치면 한 70에서 80 정도예요. 그래서 축을 썸씽 엘스를 놓고 때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오아시스형 글쎄요. 일단 뭐 요거는 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죠. 가져는 가지만 부러질 거는 대비를 하자. 그래서 4번에 썸씽 엘스를 놓고 가는 경주고 꼬랑지 막건에서 8번, 10번, 2번 그 중에 밑줄 한번 더 치고 싶은 말은 2번 오버 레인보우 요겁니다. 이경주 갑니다. 자, 부산 경마 이경주 거리 1200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이도 저도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산 메인으로 들어가는 판댁입니다. 자, 오전장 일찍 부산 메인으로 들어가면서 요번 경주 배당으로 한 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봉화 접전구대 편성입니다. 너도 팔려, 나도 팔려. 모든 마필들이 요번 경주에서 인기마로 둔갑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 뭐 한 마리 한 마리씩 자를 것 자르고 놓고 때릴 거 놓고 때리고 요렇게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대오마는 지난번 경주에서 영혼까지 싹 다 밀어 넣었던 마필이죠. 8살짜리 말입니다. 8살이라고 치면은 뭐 사실 경주마로서는 이제 뛰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적인데 이게 또 이제 인기마로 팔려요. 지난번에 최선이었죠. 정말 최선이었죠. 근데 편성이 직전 경주보다 강한데 또 팔려? 저는 지우겠습니다. 이런 거는 지우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히려 안쪽에 1번의 짝사랑이 최적 전개가 가능한 조건인데 얘도 이제 센 말은 아니죠. 자, 그러면 2번 지우면 지금 바깥쪽에 팔리는 말들 9번의 대로의 빛 일단 요거는 이제 똘똘한 이성자가 탔으니까 좀 무서운 측면이 있고 10번의 블랙질주도 뭐 지난번 경주 거의 뭐 올 뻔하지 않았습니까? 얘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11하의 로드 투 에이스는 직전 경주 복귀전에서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는데 생각보다 이런타 할 걸음을 못 보여줬는데 요번에 이제 편성이 맞죠. 경주 조건이 괜찮아요. 4번의 로드 투 에이스는 가져가야 되는 전략의 마필. 인기마 중에서는 얘를 좀 가장 재밌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놓고 때릴 말입니다. 놓고 때릴 축입니다. 4번 나이스걸입니다. 4번의 나이스걸. 자, 과거에 제가 작년 9월 달에 서강주가 기승을 했을 때 한번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 470kg대 앞말인데요. 이게 1800만 6번을 연장으로 나갔습니다. 6번을 계속 1800, 1800, 또 1800을 갖다 썼던 마필인데 이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말인데 단거리 추입은 좀 달라요. 단거리 추입은 충분히 좀 더 페이스를 빠르게 이끌어가면 이거는 날라올 방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 요번 경주 선행말을 보십시오. 앞에 가면 허구한 날 무너지는 말들이죠. 5번 천풍, 로맨스 블루, 6번 천풍, 8번 블랙웨이브 이런 말들이 인기마죠. 앞에 가는 말들이기도 하고요. 앞서는 전개를 펼치는 마필들인데 얘네들이 별게 없습니다. 1200의 단거리 경주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앞이 와장창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라고 저는 최종적인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4를 놓고 가는 겁니다. 4번에 나이스걸을 놓고 후차권은 배당으로 한 방을 갖다 때려야겠죠. 그 중에 인기 많은 11 로드 테이스 얘를 좀 제일 재밌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부산경마 이경주입니다. 4번에 나이스걸 놓고 오늘 하루를 통으로 걸겠습니다.
자, 부산 삼경주 갑니다. 거리 1800 국산 5군. 이거는 축 잡고 찍어 먹기예요. 축은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꼬랑지를 잘 골라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경주인데 안쪽에 1번에 90 플러스가 다실바가 기승을 하니까 인기마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휴양을 한번 갔다 왔죠. 휴양을 갔다가 지난번 경주 복귀전에서 이제 오착을 들이밀었던 그런 말인데 얘는 뭐 아니면 돕니다. 선행을 가야 돼요. 과거에는 선입권 안쪽에서도 이제 뚫어가지고 나왔던 마필이긴 한데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살짝 모래 반응이 있더라고요. 자, 1번 게이트에 나실바 안장이니까 엄청나게 이제 바람을 많이 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리도 1400에서 1800으로 늘어났고 뭐 준비 과정이나 준비 상태는 좋다라고 하지만 1번에 90 플러스가 선행 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니죠. 얘가 있기 때문에 4번에 위너스 루키인데 위너스 루키가 센 말들하고 많이 뛰었습니다. 지난주에 승군전 널널하게 들어왔던 포스비 위드유하고 두 번을 뛰었고요. 한 번은 심지어 얘가 이겼죠. 어메이징 원하고도 이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했단 말인데 지난번 12번 외곽게이트 선두권 붙어가지고 막판에 여유있게 왔고 오늘 선행입니다. 선행도 되고 뭐 따라가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4번의 위너스 루키는 요번 경주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4가 선행을 가면 1이 안쪽에서 갇히겠죠. 갇히게 되면 이 말이 마체가 좀 작아요. 450km대 1800 늘어난 거리는 결정적으로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최종적으로 그게 결론이고 자, 추입에서 이제 스리슬쩍 올라올 수 있는 5번에 플라잉 더 럭키가 있고 거기에다가 지난번에는 좀 전개가 안 풀렸지만 7번에 유림 스카이 이것도 이제 김호수로 기수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뭔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걸음이 있는 마필이고 자 바깥쪽에 있는 9번의 닥터솔라는 글쎄요 1800 지금 당장의 걸음으로는 좀 소화해내기는 어렵다. 지난번에 착차로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 세게 볼 수 없죠. 그러면 이제 11의 썬라이트인데 썬라이트가 직전 경주 1800m 첫 도전 나서가지고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못 보여줬지만 요번 경주는 2주 만에 서둘러 나왔고요. 거기에다 등짝도 무서운 서승훈이를 올려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가 선행을 가면 1은 잡바이가 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4번을 축으로 잡고 저는 4, 11 기본적으로 주력 막건을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7번까지 연결해 가는 막건으로 가보자. 정리하고 4경주 갑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거리 1200에 혼합 4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기복마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 반반 절묘하게 딱 갈라져 있는 그러한 경주인데요. 안쪽에 있는 2번의 바람대로 같은 경우는 다실바 안장의 데뷔전 치르는 이제 신예 마필인데 데뷔전의 편성이 좀 셉니다. 좀 강한 구미를 걸렸고요. 자, 3번의 그레이트 톱은 배고픈 파이터 이현종이 안장. 참 이현종이도 뭐 뒷얘기지만은 마음 못 잡고 호주 갔다가 호주를 두 번 갔죠. 한 번은 갈리사로, 한 번은 기수로. 결국은 이제 또 돌고 돌아서 돌아왔고 과거에 이제 지금은 기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김덕현 기수 그 친구하고 이제 치고받고 싸우면서 완전히 또 눈 밖에 나버린 그런 친구인데 어찌됐든 이현종이가 말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똘똘하게 타는 친구기는 하거든요. 3번의 그레이트 톱을 지난번 선두권 바깥쪽을 뽑아가지고 직선주로 해서 여유있게 마지막에 뒷심을 발휘를 했던 그러한 마필이죠. 요번에 뭐 선행도 가능합니다. 선행도 가능한 조건이고 뭐 이현종이가 이거 뺏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1년 하에 강공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3위 축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주고요. 4번의 땀봉키는 배당입니다. 최근에 계속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오늘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거든요.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5번의 골든포인트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7번의 그랜드모어도 직전 경주 편안하게 선행을 갔지만 종반에 이제 쓰러졌던 마필 요번에 한 번 더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고 오히려 감량이 이점이 있는 8번의 메가플레이와 바깥쪽에 9번의 윈드에이블 그리고 데뷔전을 나서는 이제 싹수 있는 신마 10번의 베가스 전투 10번의 베가스 전투는
마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교 때 정말 그 전쟁 때 끌고 나가는 말처럼 씩씩하게 아주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삼중 문현철 마방은 워낙 자원의 보고고 또 쓸만한 마필이기도 하고 데뷔 전부터 강공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뭐 앞도 있고 뒤도 있으니까 3번의 그레이트 톱을 중심으로 잡고 가는 경주고 10번의 베가스 전투 봐야 되겠죠. 8번의 메가 플레이 가져가야 되는 마건이고요. 그리고 배당권으로 말씀드렸던 4번의 땀봉킨까지 연결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5경주 넘어갑니다. 자, 부산 경마 5경주 들어갑니다. 거리 1600m 국산 6군 경주인데 국산 4군 경주인데 오늘 일요일 부산의 두 번째 추천 경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부산 2경주가 이제 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산 5경주가 이제 두 번째 추천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시원하게 잘랐던 말 요번에 놓고 때리죠. 이번에 플래시파크 얘를 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이 말은 부침이 있어요. 기복이 좀 있는데 11월 14일 경주 때 제가 메인의 중심으로 얘를 놓고 때렸죠. 플래시파크를 놓고 때렸던 기억이 납니다. 26.5배 적중을 했단 말인데 지난번 경주 얘가 인기 1위로 팔리길래 시원하게 잘랐죠. 그래가지고 운주 챌린지를 놓고 불의 통치와 블랙볼트 두 마리를 불렀는데 이게 꼬리끼리 들어왔던 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요거가 오늘 선행입니다. 거리 1600m고요. 제가 이런저런 마필들 다 따져봤는데 선행 갈 수 있는 게 이번에 플래시파크밖에 없어요. 지난번 경주는 뭐 일시적으로 늦발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번 경주는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이고 또 선행 갈 수 있는 조건이고 그래서 이번에 플래시파크가 그대로 한 바퀴를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다. 그것도 경합 없이 이번에 플래시파크를 축으로 가는 경주고 자 4번의 판타스틱 볼트는 승군전 늘어난 거리 어렵습니다. 5번의 메이크 잇 배터는 5조 김혜선 마방에서 복귀전 다실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그동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메이크 잇 배터가 그렇게 센 말은 아니었거든요. 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버티는 정도 그 정도의 걸음을 보여왔던 마필이라서 어찌됐든 얘도 이제 현장까지는 좀 끌고 가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6번의 불의 통치가 직전 경주 선두권 바깥쪽에 던지기 들어가면서 버텼던 마필인데 요번에는 그런 전개가 안 나오죠. 지난번에 중간에 선행을 강탈했습니다만 이번에 부담 중량도 올라가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자 오히려 승군전이지만 마지막 추입 올라올 수 있는 9번의 올라운드 원 그리고 직전 경주 변화된 걸음을 느끼게 해줬던 10번의 즐거운 동행 이런 말들이 재밌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꼬랑지 마건까지 확실하게 이번 경주는 교통 정리를 하겠습니다. 플래시파크로 놓고 갑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 외곽의 9번, 10번 두 마리를 기본적으로 읽어주고 들어가는데 나머지 마필들 좀 현장에서 제가 가능성 열겠다고 말씀드린 5번이라든지 뭐 12번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현장에서 최종 결론 짓겠고요. 플래시파크 놓고 강도 올리는 판때기입니다. 네, 부산 6경주입니다. 거리 1400입니다. 혼합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 교차는 이제 기복 마필들 그리고 이제 배당 마필들 위주로 좀 설명을 풀어 드렸는데 이번 경주는 제가 얘를 이제 꺾어볼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러기에는 편성이 너무 허접합니다. 그래서 축 잡고 들어가는 경주 축을 잡고 대신에 인기 2위를 꺾어버리는 그런 배팅 전략을 쓰겠습니다. 5번은 닉스고 원이죠. 축마죠. 닉스고의 자마고요. 뭐 혈통적인 기대치는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닉스고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제 닉스고가 한국에서 자마를 배출하면 국산마인데 얘는 이제 닉스고가 미국에 있을 때 새끼로 이제 수입이 돼가지고 미국산 마필이죠. 자 5번의 닉스고 원을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너도 나도 아는 그런 인기 마필이고 센 말인데 자 문제는 이제 3번의 브루크 킹맨 지난번 경주의 브루크 킹맨이 저는 쉽게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쉽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선행을 나가서
중반에 버텼죠. 끝걸음 자체가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미세하게나마 부담 중량도 올라가 있고 뭐 선행을 갈 수는 있겠지만은 압박하는 경주지 않습니까? 자, 전개 한번 보면 안쪽에 3이 선행을 나가면 바깥쪽에 6이 물고 튀어요. 얘가 이제 압박하는 경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5도 오늘은 좀 빨리 중앙을 뚫고 나올 거고 바깥쪽에 11, 뭐 12 요런 마필들까지 이제 득달같이 달려드는 경주기 때문에 이거는 압박받으면 바로 날아갑니다. 브루크 킹맨은. 제가 지난번 경주에서는 뭐 웬만하면 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지만은 이번 경주 최저배당의 값어치 냉정하게 봤을 때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 자 닉스고원을 놓고 들어가면 8번 윈드블릿 이 봐야죠. 지난번 경주 부활의 신호탄을 쐈는데 이번 경주 뭐 아낄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강공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12번의 비트 드래곤도 직전 경주는 6개월 동안 쉬었다 나와서 정상적으로 자기 능력 발휘를 못했지만 박재희한테 다시 한번 기승 기회를 줬기 때문에 강공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최저배당을 날려버리고 닉스고 원을 중심으로 놓고 선택할 수 있는 막건들 8번에 윈드블릿이 있고 12에 비트 드래곤이 있고 그리고 안쪽에 뭐 2번에 라운바이브맨이라든지 기본적인 추임력을 가지고 있는 1번의 블랙스프링 이런 말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부산 6경주는 닉스고 원을 중심으로 잡고 때리고 맞히는 막건으로 한번 정리하자. 환수 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요일 부산의 마지막입니다. 7경주 거리 1800입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12월 28일 날 레이팅 140점 오픈 경주 출전했던 마필들이 레이팅 100 구간으로 넘어오면서 대폭적으로 이제 부담 중량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자, 레이팅에 대해서 이제 길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 하루가 모자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경주에서 이제 경주 조건이 안 좋아진 게 영광의 버스트가 있고 그리고 스타마타가 있고 갤럭시 로드가 있고 헌터 드래곤이 있죠.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부담 중량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경주 이후에 2월 달에 펼쳐지는 유일한 부산 1등급 경주가 레이팅의 140점 오픈의 2000m 경주예요. 근데 거기에 클린원이나 스피드 0 뭐 글로벌 히트도 지금 조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출전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주는 서로 피 터지는 살을 걸고 마필들이 강공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안쪽에는 1번의 오늘 이 순간입니다. 파워블레이드의 자만인데 이 마필이 뭐 1600까지는 잘 뛰고 1800에서도 우승했던 경험이 있죠. 그것도 이제 부담 중량 57.5를 달고 직전 경주는 승군전 2000m는 버거워요. 혈통 자체가. 근데 오늘은 1번 게이트에 어찌됐든 선행 갈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 말을 7번 기승해서 4번의 우승을 합작을 했던 진겸이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인기마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얘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겠고 자 3번의 영광의 퍼스트는 이번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경주는 영광의 퍼스트가 축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59의 부담 중량이죠. 5kg가 직전 대비보다 늘었습니다. 이 말이 59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과거에도 58을 달고 들어왔던 적은 있는데 무리하면서까지 요번 경주 과연 마방에서 강공 드라이브를 이제 펼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도 인기만으로 팔리지만은 약간 캐스천 마크가 달리는 말이고 4번, 5번 보지 않고요. 6번의 판타스틱 필드도 보지 않습니다. 7번의 갤럭시 로드도 이제 다리 쪽에 완전히 맛이 가 있는 말이고 자 오히려 점핑 출전하고 있는 8번의 닥터 킹덤이라든지 바깥쪽에 있는 10번의 BJ 치프 자 얘는 이제 강급됐어요. 강급이 됐는데 요번에 또 점핑 출전했습니다. 다실바 한 장입니다. 뭐 이거 카드가 쓸만한 카드죠.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 조건도 굉장히 좋고 얘가 최근에 52.5를 달고 뛰었던 적이 11월 30일인데 요때 10 경주에서 3착했죠. 예,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마필이 11 에이스 아인데 얘가 인기 맞아. 얘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인기 2위, 예, 깜빡깜빡 거릴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암말 중에서는 센 말인데 이게 암말 중에서는 센 말이 맞죠. 지난번에 암말 대상 경주도 이겼으니까. 근데 암말 편성에서는 세지만 1군 그것도 경주 경험이 많은 마필들 틈바구니 속에서 얘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 압박감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그거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유도를 보던 뭐 복싱을 보던 태권도를 보던 체급 차이가 있고 프로와 아마의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여러나 에이스아이 같은 경우는 뭐 부담 중량 이점도 좋고 상태도 하자가 없는데 얘가 대상 경주 우승했을 때 1분 55초로 우승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1군에서 이 1800m를 1분 55초에 못 뛸 말이 없습니다. 다 그 정도는 뛰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렸을 때는 조금은 의심의 촉을 한번 가져올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자, 1번 오늘이 이 순간, 선행 한 바퀴 강하게 읽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꼬랑지에서는 뭐 8번, 9번, 10번 요 정도 선상, 3번의 영광의 퍼스트는 자른다 말씀을 드렸고, 열하나 에이스아이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저는 복병권에서 한번 움직여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1위 선행을 쫙 내빼면 바깥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3마리, 얘네들이 재밌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요 경마 이제 마지막까지 다 봤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부산의 마지막, 오늘 하루를 총 정리를 하면서 다양하게 짜여져 있는 판때기들이 오늘 짜여져 있고, 또 나름대로 붙어보고 싶은 그런 하루의 경마이기 때문에 뭐 매번 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보다 그냥 결과물로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거를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방송 초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겠다, 그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요일날 현장에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